자,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네.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은 시그마 여기다 씌우면 되죠? 수렴하죠, 급수가? 일반항의 극한값이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 0으로 가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2n-1 제곱분의 요게 n의 n 플러스 1이네. 얘가 0으로 수렴한다. 얘가 지금 수렴하고 있죠? 4분의 1로. 그럼 얘도 역시 수렴하겠죠? 4분의 1로. 수렴에 대한 내용이고, 두 개 빠르게 해주고, 오케이. 279. 다음에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일반항을 찾아보면은 이 분모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3n-1분의 n이다. 일반항의 극한값이 3분의 1로 0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는 발산한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일단 1차적으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가냐 그렇지 못하냐로 판단을 하고, 0으로 간다고 해서 다 수렴하는 건 아니죠. 2차적으로 그걸 한 번 더 걸러주시면 됩니다. 뭐 급수 수렴하는 거 일단은 이거 쭉 풀어주시고요. 283까지 쭉 가세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가지만 수렴하지 못하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얘.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있죠. 이거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얘네들은 일반항의 극한값 0으로 가지만 발산해요. 나열해서 보시면.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이항 분리를 통해서 나열되는 이런 형태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마지막 항이 0으로 가니까 수렴하게 되겠죠. 앞뒤로 잘리면서. 그런 것들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뭐 분리되는 형태. 무한등비 급수의 모양이 되겠죠.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서 이제 수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니은? 이 증명 어떻게 썼어? 여기다가 위에다가 하나 써줘. 1,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딱 써주면, 얘도 2분의 1이죠. 그 다음 것도 2분의 1이거든. 그 다음 거는 16분의 1을 8개 쓸 거야. 근데 그 다음도 2분의 1이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위에 쓴 거랑 아래 쓴 거랑 비교하면은 아래 쓴 게 더 작아요. 위에 쓴 게 더 작지. 더 얘보다 숫자가 작게끔 더했는데 결국엔 얘는 2분의 1을 무한히 더해가는 거라 발산하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어떻게 돼? 발산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진입판단에 대한 내용은 이제 수열 자체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진동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동의 형태에 의해서 발레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동되는 이 상황의 발레를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하잖아. 근데 이게 각각이 0으로 가냐라고 물어보면 그러진 않는다.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번 그냥 쭉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그냥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 납득된 내용을 통해서 합답형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수렴한다? 그럼 이제 0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얘가 0이 아니래. 그럼 얘는 0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발레가 충분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이제 수렴하면은 얘는 0으로 가잖아. 그럼 그거의 역수는 0으로 가지 않겠지?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발산. 얘가 수렴하면 얘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이제 0으로 가는 게 아니야. 0으로 어때? 발산하기가 맞는 거죠? 0으로 안 가니까. 그래서 참. 얘 수렴하고 얘 발산하면 얘는 발산하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얘가 수렴하고 얘가 발산하지만 뭐 예를 들어 3의 n승, 얘가 2의 n승 이렇게 되면은 3분의 2의 n제곱이라는 등비 수열의 이제 급수가 되니까 수렴할 수도 있는 거지. 각각의 수렴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 급수의 성질은 시그마 성질 따라가죠? 이런 거 안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하면은 그 옆에 꼬다리가 따라오게 되면 얘가 계속 또 무한히 더해지는 거니까 수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값이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냐.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지. 그렇지 않죠? 얘가 발산할 수도 있잖아. 그지? 여기서 마이너스 1n승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급수가 둘 다 수렴하게 되고 AN하고 BN이 차이가 급수가 수렴하는데 일반항의 크기가 왼쪽이 더 크면은 급수의 값도 커진다. 당연한 얘기죠. 모든 항들을 비교했을 때 다 큰 거잖아, 왼쪽이. 그 수렴하는 쪽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급수의 결과값이 알파 베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하지만 일반항은 항상 둘 다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합답형 문제를 푸는 거예요. AN이 BN보다 크대. AN은 알파로 가고 BN은 베타로 수렴합니다. 그럼 알파랑 베타랑 대소관계는 알파가 더 크다. 맞아? 맞아요? 아니죠? 왜 아니야? 같을 수 있는 거지. n분의 2, n분의 1 둘 다 0. 근데 급수는 어떻다고? 급수는 크다.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으로 가지만 급수의 결과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디귿. 급수가 각각 존재합니다.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둘 다 뭐라고? 0이라고. 이렇게 찾는 거죠. 나머지는 풀어볼게요. 288번에 우리가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 뭘 써도 돼? 대우를 써도 돼. 이렇게 발산에 대한 표현에서 이게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할 때 대우를 써봐, 대우. 그러면은 리미트 n이 an이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면 얘네도 수렴한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니은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대우를 써봐. 둘 다 일반항의 극한값이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냐 물어본 거지. 맞아? 그건 아니지. 일반항의 극한값이 뭐 1로 수렴하면 급수는 완전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우를 활용해도 됩니다. 대우를 활용해라. 풀어주시고요. 얘가 수렴하면 수렴하냐? AN이 0, 1, 0, 1, BN은 1, 0, 1, 0. 등비 급수예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극한이 아니고 등비 수열 합의 극한이고요. 합의 극한의 수렴 조건은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거. 아니면 첫째 항이 0이 될 때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첫째 항이 0이면 다 0이니까 급수도 0일 테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면은 이제 발산하겠죠. 왔다 갔다. 요 범위에 있으면은 발산하고 이 범위에 있어야 수렴한다. 이거 맞아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하는 거잖아. 그치? 공비가 1이면 어때? 발산하지.
등비 수열의 극한은 1까지가 이제 허용되는 범위고 급수는 이제 1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급수의 수렴 발산의 조건이고요. 뭐 쉬운 내용들이라 넘어갈게요. 바로 갑시다. 301번 한번 해볼까? 삼각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공비가 되기 때문에 공비의 범위가 루트 3 탄젠트 x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루트 3이 되겠죠? 탄젠트 함수의 값이 루트 3분의 1에서 루트 3까지예요. 점근선 잡아주고 이렇게 루트 3분의 1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여기 그리고 여기 y는 루트 3분의 1 만나는 교점의 좌표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여기도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는 데가 6분의 파이입니다.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3분의 파이. 그 다음은 각각 파이를 더한 거죠.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에서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4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지. 문제고요. 넘어갈게요. 303번. 첫째형이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되면은 이제 얘가 0이 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얘가 0인 경우와 이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경우. 그러니까 x가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이제 확보를 해놓고 범위를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1에서 3 마이너스 1 붙어잖아. 이렇게 4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죠? 307번 수렴한다. 그러니까 등비 급수가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공비를 확인하셔야 돼요. 공비가 R이죠? 그럼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때 반드시 수렴하냐라는 걸 이제 찾는 거야. 수렴하다고 할 수 없는 거 말하는 거죠. 자, 얘 공비 여기 확인됐어요. 얘 공비가 마이너스 아니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은 그대로 요 안에 있죠? 이게 되고. 얘는 따로따로 봐. 요거랑 이거 따로따로. 얘는 되죠? 이 R제곱은 어때? R제곱. R제곱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되잖아. 2분의 앞으로 빼고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되는 거고. 2분의 R 되는 거. 얘가 애매하죠?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범위를 찾아보면은 이걸 벗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풀어볼게요. 308번, 309번. 여기도 진입 판단 한번 볼까요? 368쪽에 이제 등비급수에 대한 진입 판단.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반항의 극한값은 일단 0으로 갈 거고, 그때 이제 공비에 대한 범위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AN이 수렴을 하잖아? 그럼 AN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우리가. 여기다 AEN이라고 하면 공비가 뭘로 바뀌어? R에서. R제곱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던 공비가 R제곱으로 바뀌면 0에서 1 사이가 되니까 여전히 AEN은 등비수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발산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발산하면은 요 범위에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R제곱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1보다 크거 낫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발산한다. 여기 진입 판단도 해보실게요. 이 5번을 봐봐. 313번에 5번. 급수가 수렴하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어요. 수렴한대. 그러면은 두 급수는 적어도 하나 수렴한다. 를 보기가 애매하니까 뭘 쓰라고? 대우를 쓰라고. 대우는 어떻게 돼? 얘랑 얘가 둘 다 뭐 하면? 발산하면 이 급수도 뭐 하냐? 발산하냐 물어본 거야. 등비급수니까 발산한다는 거는 여기 공비를 R1이라 할게요. 얘는 공비를 R2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둘 다. 그럼 여기에 공비는 뭐가 돼? R1 곱하기 R2가 되겠지? 두 개 곱한 거 1보다 어때? 커지는 거죠? 그지? 절대값이 발산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4번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합 공식의 유도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다라는 거. 1-R분의 첫째 항. 그래서 등비급수의 합 구할 때 공비 그리고 초항 두 가지만 찾으시면 돼요. 공비, 초항. 이렇게. 나열된 패턴을 확인하고 공비와 초항을 찾는다. 풀어주시고 넘겨보세요. 등비수의 급수 구할 때 이거를 이제 단번에 한 번에 계산을 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니까 분리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더하기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이죠. 앞에는 3분의 1, 뒤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등비급수. 이렇게 두 개 계산하시면 되죠. 3분의 2니까 이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면 4분의 1 이렇게 3, 4, 2까지 329번에서는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되는 건데 an 더하기 bn이 2의 n승, 아니 3의 n승이 되고요. an, bn, 베타 n, 알파 n, 베타 n 곱하면은 마이너스 4의 n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알파 n, 베타 n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을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4의 n승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3의 n승. 즉 4의 n승분의 3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4분의 3의 n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 되는 거죠. 1-4분의 3분의 4분의 3 빼기 1-2분의 1분의 2분의 1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두근 나오면 두 근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게 일반적인데 3, 3, 1 같은 경우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왜냐면 여기가 곱셈공식 변형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알파 베타를 구하면 돼요. 이 두 근을 이제 x라고 잡을게. x는 짝수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8이 되겠죠? 여기 12가 될 거 아니야. 2 루트 3이니까 4분의 1 풀마 루트 3으로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네가 이제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 이제 값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어차피 왜냐면 앞에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했잖아. 베타를 좀 더 큰 걸로 알파를 작은 걸로 해도 되고 알파를 큰 것 베타를 작은 걸로 해도 어차피 여기 계산해서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똑같이. 알파를 이렇게 잡고 베타를 이렇게 잡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일단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여기서 여기를 빼봐. 4분의 2 루트 3으로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베타 마이너스 R분의 1은 알파분의 1은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고, 이 시그마에 대한 이제 계산도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베타 n부터 계산을 하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베타라는 건 4분의 1 플러스 루트 3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등비 급수를 만들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이제 n이 1일 때 알파 n승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마이너스 3의 n승이니까 얘도 무한등비 급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첫째 항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 3분의 첫째 항 얘를 다 곱해가지고 4를 분모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주면은 4 빼기 1 빼기 루트 3이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여기도 4를 곱해주면은 3 플러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3으로 지금 위에서 아래를 뺀 식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 유리화하지 말고 그냥 통분으로 바로 계산을 하시면은 깔끔하게 떨어져요. 자, 알파 베타를 직접적으로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거가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섞일 수가 있으니까 331보다 332가 계산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구조인데 풀어보세요. 332도 여기 그 뒤에 급수 활용 전까지 78까지 숙제를 할게요. 오늘은 여기 71까지 풀고 확인 받고 가시고 나머지는 숙제입니다.